분포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확률 분포의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X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산 확률 분포예요. 하나는 연속 확률 분포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산 확률 분포는 뭐냐면 X가 내가 셀 수 있는 거, 좀 전에 앞면의 수라든가 불량품의 수라든가 이렇게 뭔가 카운터블한 것들이 변수인 경우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는 것들,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거리, 부피 이런 것들이 변수인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막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변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변수가 아까 뭐가 됐었죠? 아니 변수가 뭐가 됐었어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산 확률 분포도 있다는 얘기고요. 연속 확률 변수도 있다는 얘기는 연속 확률 분포도 있다는 얘기라 이거죠. 왜냐면 X가 있으면 뭔가 확률값을 구하는 방식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는 한 점에서 확률값을 가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0, 1, 2일 때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이었잖아요. 0일 확률 얼마? 4분의 1. 1일 확률 얼마? 4분의 1. 이렇게 한 점에서 뭘 가져요? 확률값을 가져요. 앞면에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X가 3이면 어떻게 될까요? 0이에요. 왜? 3이 일어날 확률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얘는 확률이라는 생각이, 예를 들면 0.5일 때 얼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번 F, 그러니까 여기 함수가 fx니까 갑자기 질문한다고. F만은 얼마야? 이렇게. 얼마? 0이에요. 확률이 많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갑자기 만을 왜 넣었어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전을 3번 던졌는데 동전이 앞면에 100번 나올 확률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다 00000 이 실수축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0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도 어떻게 그렸어요? 요렇게 이게 끝이야. 이 사이는 전부 다 0이에요. 0.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확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확률 분포의 모든 확률값을 다 더하면 항상 1이 돼야 돼요. 1.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산 확률 분포는 되게 심플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죠. 0보다 모든 확률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다 합치면 1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확률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겠죠. 보세요. 여기서 바로 방법이 나와요. 1보다 작은 확률 얼마예요? 1보다 작으면 있죠. 4분의 3이죠. 아니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요거 다 합치면 되잖아요. 2보다 작은 확률 얼마? 1이죠. 1. 0보다 작은 확률? 4분의 1. 1.5보다 작은 확률은? 그쵸? 그 느낌 아시겠어요? 뭐보다 작은 확률, 뭐보다 큰 확률. 보다면 그게 그 숫자가 들어가는 이상이라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는 이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P가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하고 P가 X가 2보다 작은 확률은 정확하게 어떻다? 다르다. 왜? 한 점에서 확률을 갖기 때문에 포함시키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확률값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얘 평균 어떻게 구할까요? 평균. 자, 우리가 엑셀에서 평균의 자, 이거 평균 어떻게 구해? 이거 평균.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의 계산이 뭐예요? 다 더해서 n으로 나눴잖아요. 그 얘기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3, 5, 9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더해서 3으로 나눴어요. 이 얘기는 이게 일어날 확률이 다 뭐라고 본 거예요? 같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 거야. 일어날 확률이. 4개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n으로 나눴지만 그거는 모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다고 본 거예요? 가능성이 같다고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평균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뭐라고 쓰냐면 기대값이라고 써요. 기대값. 들어봤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웬만해 들어. 그렇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래서 expective x라고 써요. 이 x.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이에요. 평균. 근데 뭐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고 확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얘의 평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응용해보면. 이게 x고요. 이게 확률값이니까. 다 같으면 이거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될 텐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들을 다 곱해요. 그래서 그걸 다 더해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 평균. 이해되시나요? 요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통계를 한다라고 하면 평균, 아까 저 모든 데이터에 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아까 저번 주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모든 데이터는 뭘 알아야 된다? 중심이 어딘지, 평균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평균과 3포. 평균과 3포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3포는 어떻게 구할까요? 안 배웠으니까 모르죠? 안 배웠으니까. 3포는 어떻게 구하냐면 제가 3포를 어떻게 구했어요? 저번에 3포는 설명을 안 드렸나? 3포는 그때 그렇게 구했잖아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거리를 제곱해가지고 전체 n으로 나눴잖아요. 거기도 n으로 나눴잖아요. 왜 n으로 나눴어요? 발생할 확률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n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발생 확률이 이제 어떻게 돼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로직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분산은 여기 평균값이 만약 a라고 하면 구한 게 a라고 하면 여기서 a를 빼죠. 0에서 a 제곱 곱하기 확률값. 또 여기도 여기에 1-a의 제곱 4분의 2 2-a의 제곱 4분의 1 해서 다 더하면 뭐가 돼요? 분산이 된다 이거죠. 이해되나요? 뭐만 조금 달라진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확률값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존은 다 n분의 1로 똑같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그것만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잠깐 정신 쭉 꽉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분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뭘 알 수 있다고요? 평균과 분산을 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분포를 내가 알아요. 안다는 얘기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분포를 그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확률값을 계산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뭐고 분산이 뭔지도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분포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분포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논문 디펜스를 하거나 뭐 할 때, 야, 그 분포가, 그 T분포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T분포가 뭔지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분포를 안다는 얘기는 좀 어떤 형태를 띄었고, 확률값을 계산할 줄 알고, 얘처럼. 그 다음에 평균을 알고 분산 정도를 알 정도 되면 그 분포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책에 보면 다 있어요. 그걸 뭐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책에 보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산확률 분포예요. 연소확률 분포는 달라요. 자, 연소확률 분포는 한 점에서의 확률값이 있다 없다? 자, 연소확률 분포는 뭐라 그랬어요? 연소확률 변수는 재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예를 들면 키가 몇이세요? 70 정도 됩니다. 170 정도 됩니다. 170 정도 됩니다요. 나는 170으로 알고 있어요. 170. 굉장히 정밀한 자로 쟀어요. 막 우기고 싶겠지만 169.7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자신있게. 더 정밀한 걸로 재면 169.69 7, 8, 1, 2, 3, 4, 5 어디까지 가요? 한도 끝도 없죠. 진짜 내 키가 너 맞아? 라고 얘기했을 때 모르죠. 왜? 더 정밀한 자로 계속 재기 시작하면, 분해능이 더 큰 걸로 계속 재기 시작하면 한 점에서의 확률값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는 항상 확률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키가 170에서 171일 확률은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는 한 점에서의 확률은 없다. 항상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한 점에서 확률이 없으니. 하지만 내가 만약 170 이상이라고 하면 요 사이에는 무조건 어딘가에 들어는 있겠죠. 요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히스토그램 그릴 때, 그죠? 막 셌었잖아요. 그게 요 사이에는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해되시나요? 그게 뭘로 나타내면, 비율로 나타내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확률 분포 함수가 되는 거죠. 확률 분포가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있을 확률 얼마? 이만큼. 요 사이에 있을 확률 얼마? 이만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위에 보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뭘까요? fx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 하는 거죠? 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함수는 확률값이 이산 확률 분포랑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앞으로 연속 확률 분포를 나타낼 때는 거의 요 모양을 쓸 거예요. 요 모양을. 근데 이거는 뭐다? 첫 번째,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게 위에 떠 있다는 얘기예요. 이 x축을 기준으로 어디 있다? 위쪽에 그려진다는 거죠. 확률 분포 함수가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요 부분은 0보다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확률 분포 함수는 0 위에 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떠 있든, 어떤 거는 요렇게, 이건 지수 분포는 이렇게 생겼고요. 또 어떤 놈들은 요렇게 생긴 놈도 있고요. 항상 0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같다라고 했으니까 붙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제가 뭐 아까 뭐 품질 관리 얘기를 했지만, 자, 이게 x, 이게 y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fx야 이게. 이거 확률 분포 함수의 조건을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연속 확률 분포의 조건을 이렇게 되면 이게 쭉 이게 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구간이 0에서부터 얘가 A라고 하면 A까지. 0에서부터 A까지는 X축 위에 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갖췄죠. 근데 구간이 만약 마이너스 1부터 하면, 아니,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면, 안 갖췄죠. 왜? 마이너스 된 부분이 있잖아. 밑으로 내려간 부분이 있단 말이지. 이해되나요? 항상 떠 있어야 된다. 0, 2로.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면적이죠, 면적. fx하고 x축하고 이루어지는 면적이죠. 요 면적을 다 합치면 뭐가 돼야 된다? 항상 1이 돼야 된다. 왜?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은 뭐냐면 요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확률은 요 면적이에요, 면적. 그러니까 요걸 다, 확률은 항상 2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면적을 다 합치면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1. 무조건. 1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확률 분포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 첫 번째가 그런 내용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A, 여기가 만약 A에서 B일 확률은 얼마? 요 면적을 구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 이설 확률이 어려워요? 연속 분포 어려워요? 연속이 어려워 보이죠, 일단. 일단 뭐 인테그랄 나오잖아요. 딴 거는 그냥 서메이션만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저기는 막 인테그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근데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가지 방법만 알면 그 외에는 예외가 없어요. 자, 쉬운 건 어떻게 돼요? 예외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렵다는 얘기는 그거 외에는 방법 더 어렵게 하면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역학이나 뭐 이런 난 잘 모르지만 뭐 어떤 거가 되게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블랙박스로 돼 있잖아요. 야, 이거면 반드시 이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안에가 뭐가 돌든지 간에. 머신러닝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 너무 어려운 거는 사람들이 되게 쉽게 만들어 놔 있어요. 쉬운 거는 그냥 쉬운 대로 쓰세요라고 하는 거지만 아주 어려운 것들은 의외로 되게 쉽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지. 잘 한번 보시면 그래요. 왜? 써야 되는데 쓰려고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뭐 그 한두 사람의 어떤 그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설 확률 분포는 이런 거고요. 연속 확률 분포는 이래요. 요건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얘도 아까 동전 3개 던지기를 가지고 한번 해봤네요. 그래서 통계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설 확률 분포에는 분포 3가지, 이항 분포, 초기화 분포, 포화성 분포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 확률값을 계산할 일이 가끔 있거든요. 자, 이항 분포 뭐? 포화성 분포, 초기화 분포. 연속 확률 분포에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요. 자, 들어보셨나요? 정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실제 어떤 그 자연계에서 누군가 조작을 하지 않으면 가장 많은 분포가 많은 현상이 정규 분포를 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막 100명이 앉아 있어요. 학생 100명이 있었어. 근데 주머니에서 돈을 다 꺼내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면 무슨 분포를 따를까요? 정규 분포를 따라요. 누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또 앉아있는 사람들 키를 다 조사하잖아요. 무슨 분포를 따라요? 정규 분포를 따라요. 거의 100의 한 95% 이상은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안 그럴 것 같은데 따라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위대한, 통계에서는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정규 분포로 다 근사해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왜? 연속 확률 분포는 아까 적분 나왔잖아요. 과거에는 적분하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웠죠. 왜?
사람이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적분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제 정적분, 컴퓨터가 이제 수치 계산에 의해서 이제 적분을 시켜버리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다 풀어야 되는데 정규분포는 손으로 풀 수 있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표준 정규분포로 근사를 시켜가지고 뭐 변수 변환을 해가지고 뭘 막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통계 그 중고등학교 때 보면 표준 정규분포, 변수 변환 막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통계학 책 뒤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표준 정규분포 표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왜? 그걸 다 변환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누르면 나와요. 딱 넣으면 그냥 확률값을 딱 줘요. 그래서 이항분포, 포화성분포, 초기화분포 하나 더 초기화분포, 정규분포 정도는 알고 있고 좀 더 이제 그 뭐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수분포 정도 또는 Y불 분포 정도 아시면 돼요. 들어보셨나요? 지수분포? 그 외에 이제 T분포. T분포는 어떨 때 쓸까요? 가설 검정할 때 주로 써요. 가설. 얘는 이걸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려고 쓰는 건 아니에요. 가설 검정할 때 씁니다. 카이 제곱 분포, 가설 검정. F 분포, 가설 검정. 이들 분포들은 학자들이 만들어. 뭘 하기 위해서?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분포.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포들이 있어요. 뭐 감마 분포니 뭐 별의별 분포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이 그 가설 검정할 때 쓰이는 분포는 요 이산확률 분포도 거의 안 쓸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비모수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가끔 용어들은 나와요. 근데 이제 정규 분포, F 분포, 카이 제곱, F 예를 들면 그 F 분포, T 분포, 그러니까 요 정도의 분포를 거의 써요. 거의 가설 검정할 때. 그래서 용어들 그리고 분포에 대한 컨셉은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연속 확률 분포, 정규 분포 형태예요. 이게 이제 왜 나왔냐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분포를 그린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그려요. 정규 분포는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어떻게 생겼어요? 사삼. 응? 동상. 종 모양. 그러니까 벨 쉐이프, 원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의 모양처럼 생겼고요. 좌우가 정확히 대칭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그걸 가져요, 값을. 그리고 이 정도 거리가 시그마인데, 표준 편차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일 확률이 얼마? 68%.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가 한 95%,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가 한 99.73% 그럴 거예요. 기사시험 공부할 땐 저걸 다 외워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야 계산 없이 그냥 바로 나오니까. 근데 모든 정규분포는 저걸 따라요. 모든 정규분포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정규분포가 있고요. 이런 정규분포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일 확률 얼마? 68%. 2 시그마 얼마? 95%. 3 시그마 얼마? 99.7% 이렇게. 모양에 관계없어. 어떤 거는 막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 있어요.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요만큼일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갈 확률 얼마? 68%. 0.68. 이 면적을, 요 면적을 계산해 보면, 면적을 다 계산해 보면 0.68이 된다 이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들을 하나의 정규분포로 만든 게 뭐냐면 표준 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1인 표준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얘를 쭉 늘리고 이동시키고 딱 그냥 이동시키고 예를 들면 어드 0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좀 쉐이프를 이렇게 다독다독하면 무슨 형태가 될까요?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하는 걸 변수 변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이렇게 하면 다 무슨 정규분포가 되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가 돼요. 근데 요즘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대로 그냥 확률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컴퓨터로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변수 변환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바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옛날에는 변수 변환을 시켜서 표에서 찾아서 막 해야 되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험 보는 게 되게 오래 걸렸죠. 계산하는 게. 근데 요즘엔 그냥 누르면 나온다니까요. 좀 이따 한번 해보죠. 누르면 그냥 확률값이 그냥 나와요.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보면 3포가 크다 작다는 알 수 있겠죠. 얘보다 3포가 어떻게 해요? 작은 거죠. 그죠? 얘가 3포가 큰 거고. 이해되죠? 이건 평균이 어떻게 해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거죠. 평균이 여기 평균 항상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떨어져 있잖아요. 얘는 평균이 어떻다? 다르다. 쟤는 평균이 같다. 평균은 같고 3포는 다르다. 얘는 평균도 다르고 3포도 다르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분포를 보면 이런 얘기가 그냥 이제 나오실 거예요. 아, 이거 평균이 위치가 다르네. 평균의 차이가 있네. 또는 분포가 다르네. 같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깊게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이런 분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재미있나요? 네.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학생들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카페에다가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자, 확률은 어떻다 그랬어요? 항상 0보다 크다고 얘기했고요. 자, 이런 거는 이 S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확률로 보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모든 이벤트들의 숫자 중에 A가 일어날 이벤트, B가 일어날 이벤트, 동시에 일어날 이벤트, 쟤는 그러니까 교집합이 되는, 얘는 교집합이 없는 상태. 예를 들면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의 눈과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서로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서로 배반이라고 얘기해요. 배반. 들어봤죠? 네. 서로 배반이다. 배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반이다. 이거는 뭐다? A 빼고 다. 여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사상. 요즘에는 그 집합이라는 이런 게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룰 때도 이 집합 개념이 되게 중요하대요. 예를 들면 아까 2보다 작은 확률은 1에서 3보다 큰 확률을 빼면 되듯이, 하여튼간 여사상에 대한 컨셉도 좀 알고 있으면 확률 계산하는 데는 되게 용이해요. 오케이. 그 다음 배반하고 독립하고는 좀 달라요. 독립은 뭘 독립이라고 얘기하냐면 사상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예요. 한번 볼까요? 논문 분석에는 쓰이진 않지만 좀 이따가 이제 하나 하는 거는 한번 사용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거죠. 검정 공 3개하고 하얀 공 2개가 있어요. 그죠? 자, 공 하나를 꺼냈을 때 검정 공이 나올 확률 얼마? 5분의 3. 공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또 검정 공이 나올 확률 얼마? 또 집어넣었어요. 흰 공이 나올 확률 얼마? 5분의 2. 그죠? 또 집어넣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검정 공이 나올 확률은 앞에 뭐가 나왔든지 관계없이 항상 어떻게 돼요? 일정하죠. 그죠? 근데 자, 했더니 검정공이 나왔어요. 안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검정공이 나올 확률 얼마? 4분의 2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앞에 그 대신에 흰공이 나올 확률 얼마? 그렇죠. 앞에 검정공이 나오거나 흰공이 나왔을 때 뒤에 확률에 영향을 미치면 그런 사상은 뭐다? 종속 사상인 거죠. 근데 전혀 영향을 안 미치면 독립 사상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거를 조건부 확률이라 그래요.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논문엔 거의 안 써요. 근데 이제 용어 독립이다. 독립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독립이에요. A와 B의 교집합일 확률은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을 합쳐면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하고 똑같아지면 독립이에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독립이고요. 독립이면 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배반하고 독립은 달라요, 이제. 그런 얘기를, 네. 저는 저기 독립사상 사상이 이벤트. 네. 이벤트 통계에서는 사상이라고 해요. 이벤트를 사상이라고. 예, 이벤트에 일어나는 거. 뭐 공을 꺼내는 것. 꺼내서 검정공이 나올 이벤트. 이렇게 되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눈이 나올 사상. 그게 이벤트예요. 포카 칠 때 뭐 풀하우스가 나올 이벤트인 거예요. 로또를 사서 1등이 당첨될 이벤트. 전부 다 뭐로 보냐면 이벤트로 보는 거예요. 이벤트. 자, 혹시 논문에 사용될 수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베이스 정리라는 게 있어요. 자, 수식은 보지 마세요. 수식은 뭐 봐봐야 저게 뭔 소린가 이제 이렇게 할 텐데. 자, 베이스 정리는 이제 모르시면 네이버나 이런 데 한번 쳐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뭘 계산할 때 주로 쓰는 거냐면 사후 확률 개념이에요. 사후라는 건 뭐예요? 이미 일어났어, 사건이. 근데 그 원인이 뭐냐를 밝힐 때 쓰려고 하는 그 정리가 베이스 정리예요. 예를 들면 재해로 보면 사고가 벌써 일어났어. 이게 왜 일어났지? 사람 때문인가? 기계 때문인가? 뭐 그 관리 방식에 대한 건가? 이런 느낌인 거죠. 또 우리 사이트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고가 일어났어. 어디서 일어났을까를 추적해보는 확률이 정리가 베이스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도 많이 쓰냐면 의료 쪽에서도 많이 쓰고요. 왜? 암 진단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암인데 암 진단을 받은 건지 아니면 기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걸 알아보고 싶거든요. 자, 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막 수식이 이제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 이런 거예요. 모든 전체 확률이 항상 1인 게 있어요. 뭐냐? 이 섹션이 이렇게 나뉘어요. 전체가 항상 몇 프로? 100%. 근데 이 중에 자, 이게 프레스가 1, 2, 3이라고 보면 프레스 기계가 각각 전체 생산량의 40%, 30%, 30%를 차지한대요. 그런 거 있죠. 재해라든가 뭐가 이렇게 구성을 보면 전체가 100이야. 근데 여기서도 뭐가 날 수가 있어요? 불량이 날 수도 있고, 여기서도 불량이 날 수도 있고, 여기서도 불량이 날 수가 있겠죠. 그죠? 불량은 동시 요만큼 나겠죠. 그죠? 여기서 날 불량. 자, 불량이 날 확률은 각각 다르죠. 여기서 불량 날 확률은 얼마래요? 0.4%. 0.4. 그 다음에 얘는 0.3. 0.3. 여기에 전체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0.4%. 여기에서 0.3%. 여기에서 0.3%. 그죠? 그럼 불량이 날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전체로 보면.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게 이거야. 이거 곱하기 이게 이거고요. 요거 곱하기 얘가 이건 거죠. 그거 다 합치면 뭐가 돼요? 우리 전체에서 불량이 날 확률인 거죠. 전체가 100이면 그 중에 이만큼은 불량인 거예요. 그럼 불량이 났어.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그림 면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났을까요? 날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면적이 제일 큰 여기서 났을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면 나는 불량이 났어. 그럼 어디부터 가서 확률적으로 조져야 돼요? 여기 가서 조져야죠. 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가장 신증이 간다 이거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가 고장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일어났어.
근데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아 얘는 10중 8구 여기서 일어났을 확률이 높아. 그러면 자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제일 확률이 높은 데부터 쑤시고 다녀야 되잖아요. 일어났을 일이 전혀 없는 저기서부터 쑤시고 다녀봐야 시간만 걸린단 말이지. 앞에서 하다 보면 빨리 파악이 돼버리면 바로 빠른 조치가 되는데 이런 컨셉이 없으면 다 똑같이 야 니네 뭐 10명 다 가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헛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해 보기 위해서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를 베이스 정리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지. 자, 예를 들면 얘가 프레스 1번부터 프레스가 몇 개까지 있다 그랬어요? 3개. 근데 얘가 얼마? 0.4, 나머지는 0.3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불량의 날 확률 얘가 얼마나 그랬어요? 0.4%니까 0.04 얘는 3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 불량이 날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요게 뭐다? 프레스 1번에서 불량이 날 확률. 요걸 다 합치면 뭐가 돼요? 우리 회사 전체에서 불량이 날 확률. 근데 그 불량이 여기서 일어났을 거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자, 불량이 만약 일어났다. 그러면 첫 번째 기계에서 일어날 확률 얼마? 47%. 두 번째 얼마? 26%? 26%라 이거지. 불량이, 사건이 벌써 터진 거예요. 사건이 가스 유출이 벌써 벌어졌어. 그러면 어느 공단에서 벌어졌을까? 어느 라인에서 벌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얘가.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똑같은 컨셉으로 보면, 우리 과기대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 1학년 학생부터 몇 학년 학생? 4학년 학생까지 있어요. 학생 비율로 봤더니 다 비슷해요. 비율로 보면, 1학년이 좀 많다고 보죠. 0.3, 0.2, 0.25, 0.25 하면 100인가요? 100이고. 흡연율로 봤더니 1학년 학생이 조금 흡연율이 어떻게 되나요? 작아지겠죠. 작나? 하여튼간 전체 흡연율로 봤더니 1학년 학생이 뭐 30% 피나요? 4학년은 많이 펴. 그러면 전체적으로 흡연율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 전체 흡연율은 몇 프로? 28%인 거죠. 그죠? 근데 그 중에 그 흡연자를 뽑았을 때 그 사람이 1학년인 확률은 32%, 2학년인 확률은 14%. 그러니까 길 가다가 누가 담배 피고 있어. 딱 잡으면 이 사람은 35%는 4학년일 확률이고요. 32%는 1학년일 확률인 거예요. 왜? 전체적인 구성이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 누가 여기다 담배꽁초를 버렸어. 누가 담배꽁초를 여기다 버렸단 말이에요. 왕창. 그럼 어디서부터 조지는 거예요? 2학년 아니죠? 4학년. 그렇죠. 그렇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거 이해되시나요?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근데 이 원인이 어딜 거냐를 확률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논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가끔 툴로 쓸 수 있는 시어리예요. 보시고요.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기대값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항 분포, 초기화 분포, 포화성 분포,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